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한의학 강좌 요통편을 맡은 하홍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경로당 주치 사업에서 이제 허리가 아플 때를 맡게 된 하홍기 원장입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저도 그렇고,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허리가 다 아프실 겁니다. 네, 허리는 뭐 나이가 들면서 다 아프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분명히 건강하게 100세까지 충분히 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픈 것에 이제 요통이라고 하는 것에 질병 정의는 뭐 딴 게 없죠. 허리가 아픈 겁니다. 허리가 아픈 거. 허리가 아픈 거. 어떤 동작을 할 때든 허리가 아프면 이제 요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인데, 이 강의에서는 디스크랑 협착증의 내용이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지만 많이 말씀 안 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크는 여기 나온 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자주 보시고 분명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죠. 이제 진단은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를 찍어서 이제 허리 척추를 찍은 다음에 거기에 추간판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신경근을 누르는 게 보이면 디스크라고 진단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그 이제 가장 주요한 증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요통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다리가 저리든지 땡기는 듯 이런 식의 신경 증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크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무증상이거든요. 무증상이라는 거는 그 디스크, 그러니까 그냥 건강검진이나 뭘 하러 가서 봤는데 디스크가 있다 이거야. 아, 디스크 진단이 나왔어. 근데 허리도 안 아프고 별일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대해서 디스크를 꼭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긴 힘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디스크는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보통 한 70대 아니면 80대 분들께는 디스크로 인해서 요통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찍으니까 있었다 옛날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알고만 계시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뭐 그렇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은 뭐 목에도 있고 뭐 등짝에도 있을 수 있는데 흉추나 경추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보통 말하죠. 왜냐면 그런데 잘 안 생기니까. 협착증은 이제 여기 보면 그림에서도 약간 좁아진 부분이 있고 밑에 약간 넓은 부분도 있습니다. 좁아져서 이렇게 뒤쪽으로 뭐 이렇게 신경이 튀어나와서 척추관이 눌려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제 MRI 영상에서 이제 척추가 좁아져서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거를 진단을 할 때 이제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협착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착증의 제일 중요한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무증상 협착증이에요. 무증상은 그냥 증상이 별로 없는데 가서 검사하니까 척추가 좀 좁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요통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키가 자꾸 줄면서 척추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줄고, 그래서 척추관이 내려가는 공간이 줄기 때문에 협착증은 사실은 다들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나이가 든 분들은. 그러니까 요통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협착증 때문에 요통이 온다,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음, 협착증에서 가장 주요한 증상으로는 여기 적혀 있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앉아서 쉬어야 한다. 그러면서 걸을 때 이제 뒤쪽으로 자꾸 이렇게 제끼면 불편하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걷는 모습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쪽 구석에 이제 할아버지 한 명 앉아 계시죠. 적당한 사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앉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앉으면 더 좋아요. 앉을 때는. 이게 허리가 더 많이 이렇게 더 앞으로 구부러질수록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다리 저는 게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한 5분쯤 걷다가 또 앉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리는 게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통에서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놔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신경이 눌린다거나 뭐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허리가 덜 아프게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앞에 그런 걸 모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해봅시다. 질병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류가 뭐 허리 아픈 게 뭐 분류가 있습니까? 뭐 급성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는 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맨날 아프지만 더 아파질 때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급성이고 만성은 계속 아픈 거죠. 치료받으면 또 아프고 치료받으면 좀 낫다가 또 아프고 하는 게 만성이고 재발성은 아팠다가 좀 나았다가 아팠다가 좀 나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그렇고 질병 분류에서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 사진에도 요 두 가지의 네모가 나타나는데 그 골반 라인에서 윗부분에 통증이 있는 부분이랑 골반 라인에서 약간 아래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그 근육이 어디가 안 좋은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지압법이라든지 이런 게 두드리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 허리를 먼저 보실 때는 음, 내가 허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지 보통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잘 말씀하실 수가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사 선생님이 볼 때도 그거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허리가 아프시구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통의 원인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과로 과로 어,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도 과로를 합니다. 어머님들도 과로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번에 제가 이제 추석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벌써 이제 장을 보죠. 청소도 하고 애들이 또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과로예요. 어머님들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성이나 재발성 요통에 대해서는 옛날에 고생했던 거. 옛날에 뭐 장사를 많이 했다. 뭐 농사를 많이 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생했던 게 지금까지도 허리 건강을 안 좋게 해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아가씨도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뭐 스트레스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을 때도 또 허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신의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약물 남용. 약물 남용이란 게 결국은 요통이 생기는데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진통제 같은 거를 많이 먹었을 때 그게 만성적인 요통을 만드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음 편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소염제도 결국은 소염 진통제고, 진통제라는 거는 더 독한 진통제를 말하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그 몰핀 패치 같은 거를 붙인다거나 이랬을 때, 그 이런 거를 그 쓰게 되면, 이제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면, 안 해야 될 걸 하게 돼요. 안 해야 될 걸. 몸이 아프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요한 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를 쓸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일상적인 상황에서 계속 하게 되면 몸에 피로가 누적되게 되고 결국 그게 몸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요통에서 증상. 사실은 요통의 증상은 한 가지인데 허리가 아픈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다리가 저린다. 아까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는 그 다리가 저린 게 오죠. 그 다음에 허리랑 다리는 이렇게 세트로 돼 있어서 허리 근육이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다리 근육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할 때 허리에서 다시 통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증상들을 자세히 알면 좋다고 했는데요. 앉았다가 여기서 쭉 읽어보면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아침에 자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그 다음에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아프다. 또 허리 숙여서 일할 때도 아플 수 있고요. 그냥 하루 종일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 때 아프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려고 걷기 시작하면 아픈 분도 있고, 또 처음엔 괜찮다가 오래 걸었을 때 아픈 분도 있고, 일할 때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요. 일이란 거 뭐 특별히 뭐 일을 뭐 내가 돈 벌려고 일 안 한다 이런 그런 일은 안 하더라도 그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노인 일자리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도 허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안 아프다. 일할 때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 쉬면 아플 또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갈 때나 내가 언제 아플 때를 잘 알아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아저씨는 아마 앉았다가 일날 때 아니면 일어나 있다가 앉으려고 할 때 보통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 것 중에 제일 심각한 증상은 뭐냐면 제일 심각하게 우리가 허리에서 당장 좀 허리를 좋게 만들고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려면 일할 때 아픈 거. 일할 때 아프면 일을 안 해야 돼요. 그 일을. 지금 당장 일을 좀 안 하거나 좀 쉬었다가 몸이 좀 덜 아파졌을 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뭐 차례상을 만든다 아니면 뭐 김장을 담는다 그랬을 때라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를 잘 못 느껴요, 몸에서. 긴장을 막 하고 있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러는데 그럴 때도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심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진통제가 먹으면 일할 때 안 아프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무리하게 하게 되고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아프다. 그러면 좀 심각한 상태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픈 거는 자주 많은 사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때는 안 아프고 잠은 잘 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때도 이렇게 돌아 눕거나 소변 보러 갈 때 이때는 좀 아프지. 그러니까 자다가라도 잠을 깰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좀 많이 아프구나. 그때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허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다리가 아픈 거는 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저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그냥 통증이 있을 때도 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경이고 한 가지는 근육 때문에 그런데 신경은 아까 여러 곳이 눌려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경이 안 좋아져서 신경이랑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다리 근육이 안 좋아지면 다리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거 말합니다. 뭐 허리에 근육도 풀어야 되고 다리에 근육도 풀어줘야 됩니다. 신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경 꼭 치료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근육통만 오늘의 주제가 요통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대부분이 허리의 근육통이고 인대나 힘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신경 써서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겠죠. 옆에는 뭐 침 놓는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부항으로 피를 뺀다거나 뭐 이렇게 큰 뜸은 잘 안 하죠. 근데 어쨌건 뜸 뜨는 사진이 있습니다. 뜸도 뜨고 부항도 하고 뭐 허리에 침도 하고 뭐 전침을 한다거나 추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통증을 많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침, 전침, 부항, 뭐 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약도 하고, 뭐 약침 치료도 하고, 추나도 하고, 자락을 해서 피도 빼는 것도 합니다. 전부 다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통증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드리기. 두드러기가 아니고 두드리기입니다. 두드리기. 두드리는 거, 마사지 요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안마 요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육을 푸는 데는 두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근육을 먼저 이렇게 풀어놓고 다른 시술들을 그 다음에 하기도 하죠.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 허리와 다리의 전체 또는 저림 부위를 많이 두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저씨가 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컵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저씨가 또 손 옆으로 세워서 두드리기도 하죠. 주먹 쥐고 두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본인이 스스로 두드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통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물리요법,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그 침이나 부항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한약도 필요하고 운동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 요통 치료할 때 한약 먹자 그러면 같이 먹으셔도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허리를 이렇게 지금 사람이랑 나무를 비교해 보면 허리가 가운데 있잖아요. 나무도 가운데 부분에 이제 뿌리와 줄기, 뿌리와 이파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은 뿌리가 이제 사람에서는 뿌리가 이제 위와 창자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잎은 이제 뿌리 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간을 연결하는 부분이 허리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 장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장을 좋게 만드는 데는 장내 세균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장 속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좋은 것도 잘 먹어줘야 되죠. 그 장내 세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 땀도 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내 세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약도 필요하다는 거고 땀을 내기 위해서는 피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되니까 운동도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허리에 예후. 허리가 아프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예후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에 되는 건데, 급성은 갑자기 아파진 거니까 잘 낫습니다. 치료를 잘 하면 잘 나아요. 그리고 만성은 잘 안 낫습니다. 치료를 잘 해도 또 좀 나았다가 다시 아프고 또 재발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치료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갑자기 아파진 경우에는 잘 낫는데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잘 낫지 않아요. 잘 낫지 않아서 경로당에 제일 많다고 보이는 70대 중반의 어머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난 허리가 별로 아프진 않아. 조금 아파. 이러면 그 주에 한 2회 정도 침 맞으면서 뭐 물리치료 정도를 했을 때는 그럭저럭 이렇게 사실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통제를 복용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경로당에서 화투 치는데 30분도 못 앉아 있고 이렇게 다시 또 누워야 되고 그래서 계속 누워 있고 밥 먹을 때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주에 3회 또는 4회 정도 3회면 하루 쉬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회 정도면 이틀 치료하고 하루 쉬고 이런 정도로 거기에다가 뭐 한약이나 약침이나 이런 다른 치료들도 병행해야지 특수 치료들을 병행했을 때 이제 통증을 잘 어느 정도 통증을 더 경감시킬 수 있고 이제 경미한 요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침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아까처럼 주에 3회를 받고 주에 4회를 받고 하루 쉬고 나오고 매일 맞고 이러면 침몸살이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뭐 침 좀 맞아 보셨던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그럴 때는 이제 하루 이틀 동안 집에서 좀 쉬시다가 또 체력이 좀 회복이 되면 다시 치료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인데, 요통의 생활 관리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드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지금 주먹으로 두드리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어깨 쪽 두드리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건 간에 어디를 어떻게 잘 두드려서 집에서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서 그 중요한 근육들은 이제 여기 이제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보면 제일 위에 나오는 요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골반 라인에서 위쪽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등짝부터 목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허리에서 약간 그러니까 아까 기준 골반 라인에서 위쪽 부분이 아플 때 여기를 만지면 딱딱한 게 있다. 이러면 여기가 만지면 누르면 아프다. 이러면 요추 기립근이 아픈 거야. 그러면 골반 라인의 아래쪽 엉덩이 부분, 엉치 부분, 엉치 부분이 아픈다. 이거는 이제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쪽 그 제일 구석 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대둔근이 중요한 이유는 대둔근 통증이 많기도 하고 제일 골반 라인까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추 기립근은 골반 라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엉덩이 근육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압을 잘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엉치 근육은 내가 손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 팔꿈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애들 손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발로 밟아라 엉치를 밟아서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요 몸 좋은 아저씨가 이제 그 가리키고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잘 두드리면 되게 도움이 돼요. 허리 통증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은 종아리. 요 종아리 뒤쪽인데 그 가자미근이 밑에 있고 비복근이 그 위에 있는데 이 종아리 근육을 잘 풀어줘도 우리가 걷거나 일어날 때 종아리 근육에서 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아리 근육도 잘 두드려주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혈자리는 이제 등짝에는 허리 쪽에는 뭐 신수혈, 대장수혈, 기회수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대둔근이라고 하는 중요한 엉치 근육은 환도혈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환도침을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몸 좋은 아저씨는 이제 허벅지 앞쪽에는 뭐 비관혈이라든지 복토혈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혈자리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는 뭐 승근혈, 승산혈이라고 있는데 이런 혈자리를 알아놓고 요 주변으로 잘 두드려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두드리기. 허벅지 두드리기는 이제 비관이나 복토혈인데 사실은 대퇴사두근 전체를 두드려 주면 됩니다. 대퇴사두근 전체는 지금 요 밑에 사진들 보면 빨간 옷 입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 여기를 두드려 주면 돼요. 여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대충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여기 여기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 두드려 주면 돼요. 계속 어머님들도 그래서 앉아서 이놈을 잘 두드려 주면 그 허리, 엉치, 허벅지 이쪽에서 다리 근육 중에는 이게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크다는 건 얘가 하는 일이 제일 많고 얘가 힘을 제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속 두드려주면 처음엔 아파요. 뭐 뭉쳐있기 때문에. 뭉쳐있는데 이걸 계속 잘 두드려주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무릎을 움직이기도 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무릎이 같이 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를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허벅지 두드리는 게 그 좋은 이유는 두드리기가 편해요. 뭔가 허리 이런 데 두드리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다고 여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힘들고 이 엉치 근육은 더 안 되고 두껍고 해가지고 두드리는 걸 잘 안 되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제 팔꿈치를 쓰라고 했던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 허벅지 근육은 되게 하기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했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잘 두드려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요 위에 사진 보면 옆에도 있거든요. 옆에 아저씨 팔에 털 있는 아저씨 전부 다 팔에 털 있네. 이 옆쪽으로 이 라인으로도 해도 돼요.
보통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쪽에서 옆쪽에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하지만 옆이든 앞이든 아픈 데를 많이 뭉쳐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다 두드려주면 됩니다. 멍들 때까지 두드려줘도 됩니다. 멍들면 멍든 건 좀 아프겠지만 그 정도로 해야지 집에서 관리하는 걸로는 좀 시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두드리는 거는 여기 나오는 아저씨들은 다 이제 손을 펴고 하는데 엎드려서 저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그 이렇게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기계들을 써가지고 종아리 마사지 기계라든지 뭐 저주파로 이렇게 붙이는 걸 쓰든지 뭐 어떻게든 근데 내 손으로 두드리기 제일 편하니까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다면 이렇게 두드려 주면 되게 시원해져요. 이게 아까 종아리 쪽에는 근육이 이제 윗부분에 비복근이 있고 아랫부분에 가자미근이 있기 때문에 위에도 두드리고 밑에도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두드려 주면 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두드리는 거가 또 좋은 이유는 종아리 근육은 생각보다 좀 작아요. 크기가. 허벅지 근육은 크고 엉덩이 근육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거는 많이 두드려야지 효과가 있는데 종아리 근육은 작기 때문에 두드려주면 빨리 효과가 생겨요. 물론 또 걸어 다니고 하면 또 빨리 피로가 쌓이지만 또 그렇게 풀 수 있으니까 종아리는 잘 많이 두드려주면 되게 시원해지죠. 요거는 다른 얘기지만 종아리 근육 때문에 발 뒤꿈치나 발 쪽으로도 발이 저린다거나 이랬을 때도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은 많이 두드려줘서 많이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허리는 이제 딴 사람이 두드려 주는 게 좋죠. 허리는 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허리 아프니까 허리 두드려라. 허리 두드리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주면 좋고 뭐 집에서 피 안 빼는 부항 같은 거 있으면 뭐 그 건부항 같은 것도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제가 여기서는 허리는 두드리기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지압이라고 해놨어요. 엉덩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두드려가지고 큰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옆에 아줌마 앉아 있는데 밑에 뭐 하나 받쳐져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지압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이제 그 테니스 공이나 뭐 골프 공이나 아니면 마사지 공 같은 거를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수건이나 이런 거 싸가지고 밑에 이렇게 요 아줌마처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의자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압을 하면 좋고요. 그 요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엉덩이 그 대둔근의 통증인데 이거를 혼자서 지압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들끼리 뭐 지금이야 코로나라서 잘 못하지만 경로당에서 모여 있으면 자 허리 아픈 분 있으면 엎드려 봐라 해가지고 엉덩이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꾹 눌렀다 띄주고 살살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픈 부분이 이제 여기 아프네 여기 근육 뭉쳐있네 그럼 그걸 풀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났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허리 통증은 두드리기와 한의학 치료로 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살만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음, 다 치료가 돼서 다 치료가 되진 않아요.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들 근육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살만하게 살만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살만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이 계속 길어지네. 네. 대구광역시 한의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